그레이입니다. 일반적으로 나르시시스트 성향의 사람들은 질투가 강하죠. 보통 나르시시스트를 이야기할 때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특별하게 대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면서도 사실 열등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맥락에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요, 질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합니다. 비아냥거리거나 험담하거나 주변 사람들과의 사이를 갈라놓는 방법으로 상대를 상처 입히려고 하죠. 먼저 나르시시스트가 연인인 경우 상대가 다른 이성과 대화를 하거나 친밀해 보이면요, 그가 누구인지, 그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그 사람이 왜 너에게 친절한지를 물어볼 겁니다. 그런데요, 그 질문하는 형식이 마치 바람을 피우는 현장을 자신에게 들킨 것 아니냐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질문을 할 겁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질문을 들으면서요, 의심받고 있다는 기분이 들거나 자신도 모르게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변명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보통의 연인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이 아닌 매력적이고 괜찮아 보이는 다른 이성과 친해 보이는 게 뭐 신경 쓰이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 긴장감이 없으면 사랑하는 연인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건 지인일 테니까요. 그런데 보편적인 정서를 가진 사람은 먼저 어떤 사이인지 묻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르시시스트 성향의 사람들은요, 남녀 사이일 거라는 단정하에 진실을 파헤치는 질문을 한다는 거죠. 그들은 어떤 문제나 사건을 자기 중심적 사고로 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희생자가 될 사람이 다양한 인간관계를 갖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일단. 특히나 이성이라면 자신의 영향력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욱 원치 않습니다. 이들은요, 타인과의 공감 능력은 떨어지지만 자신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모든 걸 그런 식으로 대입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 부모인 경우라면요, 당신이 여러분이 성인이 되고 경제력이 생긴 이후에 이 질투하는 모습이 더욱 눈에 띄게 보여지게 됩니다. 거기다 당신이 특별히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다면 사회적으로 많은 기회가 주어지겠죠. 그리고 여러분의 영역이 넓어지고 상대적으로 부모는 나르시시스트 부모는 자신의 입지가 좁아진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질투는요, 유치해 보일 정도로 노골적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입는 좋은 옷, 비싸 보이는 액세서리까지 비아냥거리거나 질이 낮다고 깎아내리기도 합니다. 결혼을 해서 넉넉하게 만약에 잘 살게 되면 이들의 질투는 거의 폭발하는 단계를 보이기도 합니다. 대다수의 이 나르시시스트 부모들이 보이는 보편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부모라면 자식이 아주 단단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좋은 사람과 잘 살면 축하해주고 뿌듯해하죠, 부모로서. 그런데 이들은 자식이 현재 누리고 있는 걸 자기가 본인이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신들의 생활, 본인들의 삶에 대한 불평, 불만을 늘어놓죠. 가전제품이 오래됐다는 등, 옆집에선 뭐 누가 여행을 보내줬다는 등, 배우자의 부모들에게요, 친절하고 상냥한 태도를 취하는 걸 보면요, 나르시시스트 부모는요, 자신의 영향력이 훼손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분노를 느끼고 화를 냅니다. 그들에게 하는 것 이상으로 자신이 내게 친절하고 잘해야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그렇게 노골적으로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과 관계를 끊어도요, 부모기 때문에 완전한 단절이라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뭐 5년, 10년, 2년을 끊었다가 또 어떤 계기로 아이들이 학교를 간다든지 어떤 큰 행사가 있어서 다시 만나기도 하죠. 그렇게 만났을 때 다들 좌절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의 전혀 달라지지 않은 모습에 괴로워하다가 결국 다시 모든 연락을 끊기도 하고 그러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질투하는 상대가 직장 내의 상사나 동료인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에게 해를 끼치려고 할 것입니다. 업무상의 세부적이고 중요한 포인트를요 일부러 알려주지 않거나 여러분이 실수를 하도록 만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가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업무에 대해 항의를 한다고 해도요 어쨌든 그 일을 해야 할 사람은 여러분이기 때문에 자료를 조사하고 준비하는 건 당연히 너의 몫이지 않냐, 내가 다 해줬어야 하냐, 그러면서 여러분의 탓으로 돌릴 겁니다. 물론 업무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게 분명하다고 해도요 실제 실무자가 확인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반박할 겁니다. 나르시시스트 상사나 동료가 당신을 질투하고 끌어내리고 타격을 입히려고 하고 있다면요 그들을 상대하는 건 굉장히 피곤하고 성가신 일의 연속이 될 겁니다. 그랬을 때는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자신의 업무를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들의 공격을 막아낼 최선의 방법입니다. 물론 어떻게 생각하면요 여러분은 그 덕분에 그 분야의 업무에 최고의 능력을 갖추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순간은 힘들고 어렵겠지만 이걸 나의 장점으로 돌릴 수 있는 거죠. 나르시시스트 상대의 질투로 인해서 겪게 되는 곤란하고 황당한 상황들을 사실 모르고 막 맞닥뜨리게 되면 멘붕이 오고 괴롭겠지만요 그러한 성향을 알고 난 이후에는 대처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냐고 화를 내고 개선을 요구해도요 그들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그들과 연결되는 일에 있어서는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엉뚱한 방해 요소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에 미리 대처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을 개선시키려고 양심에 혹은 윤리관에 호소하려고 하는 건 포기하는 게 나아요. 시간 낭비입니다. 그들을 개선시키려고 하는 나의 이 행동, 나의 노력이 그들이 봤을 땐 헛노력이지 않습니까? 나의 이 노력이 그들에겐 만족감을 주거든요. 자신의 영향력이 행사되었다는 뿌듯함을 주거든요. 이건 차라리 포기하고요. 그냥 그 사람의 그 패턴에 맞춰서 내가 준비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공격의 실패를 몇 번 하다 보면요. 그 사람들은 타겟을 바꾸게 되어 있거든요. 뭐 업무 전달을 할 때 뭔가 세부적인 걸 빼놓고 전달하는 식으로 엿을 매긴다고 하죠. 이렇게 뒤통수를 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업무를 하기 전에 그 업무의 내용을 확인하는 거 습관적으로 한 번 더 확인하는 버릇. 그런데 이럴 땐 1대1로 확인하는 게 아니죠. 다른 동료들이나 다른 직원들이 들을 수 있게 아주 정중하게 이번 업무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게 맞습니까? 하고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질투가요 상식을 넘어선다고 생각하면요 우리도 사람인지라 냉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보편적이고 여린 착한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다 보니 냉정하지 못하죠. 그래서 좀 냉정하게 했다가도 내 스스로 이 마흔다리를 허뭅니다. 이쯤 했으면 자기도 느끼겠지. 그런 마음에 내가 허물어주는 순간이요 이 사람 바로 넘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애매한 감정이 들었을 때 그 뒤따라오는 내가 하고 있는 행동에 내가 미안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내가 처음에 감정적으로 이 사람 뭐야? 선을 넘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하는 생각이 만약에 들었다면요 바로 그 선이 상식선입니다. 선을 넘고 있는 거예요. 양심의 선을 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이게 불편하게 온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선을 그어주는 게 맞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감정선으로 끌려가서 휘둘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질투에 당당해져야 상황의 결정권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고 그래야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주려는 것 이상을 요구하는 그들의 요구에요 미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난 이만큼만 줄 거라고 날 피곤하게 하면 국물도 없다고 단호하게 그 바운다리를 정해 주셔야 합니다. 울면서 떼쓰는 애를요 장난감을 줘버릇하면 이 아이는 늘 울면서 떼씁니다. 그것밖에 할 줄 모르게 돼요.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도 자꾸 가르쳐서 습관을 들여야 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런데 나르시시스트는 이 습관이 드는
경험이 쌓이는 시간을 못 견디거든요. 그래서 다른 타겟을 찾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선을 정해주는 건 중요합니다. 가족 내에서든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나르시시스트든 그들의 질투는 결국 자신의 열등감이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없는 걸 가진 상대에게서 그걸 뺏고 싶을 때 취하는 행동이거든요. 이타적인 마음으로 내가 줄 수 있는 선까지, 그런데 이 선을 정하는 건 분명히 나여야 한다는 것, 뺏기지 않는 선, 내가 줄 수 있는 선까지를 정할 수 있는 것, 마음이 약해서 아니면 이들에게 정서적으로 놀아나는 거죠. 휘둘려서 뺏기지 않을 수 있게 그 마음의 경계선을 갖는 것, 이건 결국 본인이 우리가 결정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